지금 시기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한 자리라고들 합니다.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지금 하나에서 반드시 저희가 위헌적인 비상기업을 막아낼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결코 폭풍 앞에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폭풍이 되어 여러분을 이끌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폭풍을 뚫고 미래로 갑니다. 미래로 가는 첫날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지금 시기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한 자리라고들 합니다.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지금 하나에서 반드시 저희가 위헌적인 비상기업을 막아낼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결코 폭풍 앞에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폭풍이 되어 여러분을 이끌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폭풍을 뚫고 미래로 갑니다. 미래로 가는 첫날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 낮에 반갑게 뵙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른한 오후님, 한동영 채널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한동훈님을 진심으로 지지하는 방송입니다.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 누르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작할 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방송 썸네일은 한통령 방송 25년 3월 28일 방송 한통령 속보 한통령 지킴이 김홍종님 감사 방송. 예. 항상 묵묵히 저희 또 채널을 봐주시고 또 채창에 글도 올려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시고 예. 묵묵히 한동영 채널을 지키고 있는 김홍종님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여의도에 도는 충격, 헌재 찌라시, 이재명 무죄 선고 후폭풍이다. 그 뭐 찌라시가 뭐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찌라시라는 게 어떤 근거를 갖고 돌아다니는 게 찌라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금 여의도에 충격적인 헌재,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관한 찌라시가 돌고 있는데 이게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가고 나눠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어쨌든 세상에 비밀은 없다. 뭐 찌라시가 안 맞을 때도 있지만 맞을 때도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말씀드렸죠. 그 찌라시를 갖다가 돈 주고 본다고. 제가 미국에서 MBA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그때 제 친구가 그 뉴욕에서 그 시티뱅크 있잖아요. 시티뱅크에서 그 딜러를 했었어요. 뭐, 뭐, 주식 사고 팔고, 뭐, 외환 거래 같은 거, 뭐, 달러 사고 팔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딜러, 전문적인 이제 딜러, 그 친구도, 미국에서 MBA를 하고, 그 친구가 아마 NIU에서 MBA 하고서 시티뱅크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 말이, 그래서 제가 어쨌든 간에 그 친구 덕분에 거기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 사무실도 사무실 구경시켜준다. 그래갖고 그 사무실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그 친구 말에 의하면 이 찌라시의 그 위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 그 찌라시를 전문적으로 공급해주는 그런 회사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회사들하고 계약을 해갖고 뭐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딜러들 옆에 그게 하나씩 있대요. 찌라시 그 속보가 뜨던 그런 게 하나씩 있대요. 그래서 막 이렇게 거래할 때 그 찌라시를, 왜냐면 찌라시가 훨씬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야, 정상적인 뉴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뭐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뭐 9시 뉴스 뭐 이런 거보다 훨씬 빠르지 않아요, 찌라시가? 그러니까 그 찌라시를 보면 한 발 앞서서 살 수 있고 한 발 앞서서 팔 수 있고 악재면은 한 발 앞서서 매도, 호재면은 한 발 앞서서 매수, 이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그게 있답니다. 거기서 보내주는 그게 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그래서 뭐 찌라시라는 게 아주 그렇게 뭐 가짜 뉴스만 퍼뜨리는 게 아니다. 예, 헨리송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헨리송님. 그래서 오늘 그 찌라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 교체를 이룰 한동훈 대표로 결집합시다. 한동훈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개혁세력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고 한동훈 대표 죽이려는 수구세력 위장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다. 구분해서 보시고 구분해서 지지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이재명의 그 무죄 판결이 여러 가지로 그 후폭풍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한동훈 대표는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한동훈 대표 뭐 국민이 먼저입니다. 그 책을 사면은 이 머그컵을 준다. 머그컵에 돌고래가 그려 있더라고요. 그 사진, 예, 돌고래. 이건 푸른 돌고래가 아니라 붉은 돌고래입니까? 예, 좀 붉은색이네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친필 사인. 그래서 한동훈 올림 이렇게 해갖고 요즘 또 이 머그컵을 갖다가 구하려고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거는 기념이 될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의 머그지 않은 기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이 서해수호, 이건데 글씨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7분 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오늘 올린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여러분 보시기 편하시라고 좀 확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수호 55명의 영웅들을 희생과 헌신을 기획하며 올바른 이해와 진정한 서해수호를 다짐합니다. 오늘은 제10회 서해수호의 날입니다. 제2연평해전 천안 피격 사건 연평도 포역전에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쳐 희생한 서해수호 55 영웅들을 희생과 헌신을 기억합니다. 대한민국은 서해수호 55 영웅들을 비롯한 많은 제복 입은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들께 빚을 졌습니다. 국가가 제복 입은 영웅들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을 기본 중에도 기본입니다. 전에 군인재해보상법, 국가배상법이 일부 개정되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았습니다. 군인 등의 이중 배상을 금지한 헌법조항의 개정을 포함한 희생과 헌신을 다한 분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보상을 위해 할 일을 다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이지 않게 하려면 진정한 의미의 서호수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북한의 무모한 서해 도발 가능성뿐만 아니라 서해 잠정조치 수역, 정체불명의 철골 구조물을 세워 우리 해역을 넘보는 중국의 서해 공정에도 단호해야 합니다. 영웅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진정한 서해수를 다짐하면서 서해수 55 영웅들께서 지키고자 했던 대한민국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진실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그 한동훈 대표 우리 애국심으로 따지고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그 사랑하는 마음 구구절절히 느껴집니다. 근데 왜 이런 한동훈 대표를 무슨 친중이다 뭐 그렇게 친중 프레임을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기도 이렇게 써놨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정체불명의 그 해상 구조물이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단호해야 된다. 중국의 서해 공정에도 단호하게 대처를 해. 뭐 뽀개든 어쨌든 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 보고 친중이라고 얘기하는지 정말 이해를 못 하겠다. 예. 아, 헬리송님, 다른 방송하고 겹쳐서 사람이 없네요. 아, 다른 방송이 뭐가 있죠? 아, 다른 방송이 이 시간대에, 다른 방송 하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음. 예, 주니키님, 머그컵, 오늘 도착함. 아, 예, 주니킴도 이 머그컵을 주문했군요. 한동훈 머그컵, 오늘도, 아, 그렇군요. 축하드립니다. 예, 머그컵이 아주 예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다른 방송하고 겹치든 간에 아마 끝나고 나서라도 이 방송은 꼭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찌라시 내용이 이게 보통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뉴스 엔진이요. 예. 예, 뭐 뉴스 엔진 많이 보면 좋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의 근본은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이재명의 무죄, 기사회생. 선거법이 뜻밖에도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완전 무죄, 100% 무죄 판결이 나왔다. 여기부터 이제 모든 거의 문제의 출발점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뭐 어쨌든 뭐 한동훈 대표도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즉시 바로잡기를 원한다. 이게 즉각적으로 페이스북에 반응을 하고 또 이 얘기가 나온 다음에 무슨 얘기가 지금 엄청나게 빨리 확산되고 있다고요? 윤통을 살려내야 된다. 그래야만 이재명을 잡을 수 있다. 그래갖고 조기 대선 하지 말자. 윤통이 살아나오면 조기 대선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만약에 조기 대선하면 무조건 이재명이 당선된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거 아닙니까? 아, 헬리성님, 진은정 때문에, 아, 진은정의 진씨 때문에, 진씨성이 중국에서 왔다고 그래서 친중입니까? 그러면 뭐 한씨도 이게 뭡니까? 중국에서 온 거 아닙니까? 한씨. 아니 우리 중국에서 온 성씨가 좀 많지 않나요? 어쨌든 뭐 김이박, 최 제외하고는 왕씨, 왕씨도 중국에서
온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뭐 조상으로 걸러가면 중국하고 뭐 상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우리가 뭐 백이민족, 백이민족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백이민족 뭐 그건 너무 이렇게 강조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섞였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임진왜란, 임진왜란 그 오랜 6년인가요? 그 두 번에 걸쳐 갖고 그렇게 하고 전국이 다 완전히 피바다가 됐는데 아니 그 여자들이 그 성에 났겠습니까? 그 당시에. 예. 그리고 병자호란, 중국의 침략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뭐 9,960번인가 아니 996인가 그렇게 침략을 당했대요. 침략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의 천회에서 조금 모자르는 그 정도로 뭐 중국의 침략, 뭐 일본의 침략, 뭐 여러 가지 그 뭐 거란의 침략 어쨌든 간에 그랬는데 그때마다 우리의 전술은 뭐였죠? 우리가 나가서 싸운 게 아니라 한국으로 끌어들여서 싸우는 게 전통적으로 이 한국의 전략이거든요. 그거는 뭐 똑같습니다. 뭐 고려시대나 백제시대나 신라시대나 뭐 조선시대나 똑같습니다. 아니 끌어들여 갖고 싸우면 그게 나라가 남아날까요? 예.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아니 한동훈을 만약에 성 때문에 진씨 성 때문에 친중이다 그러면 우리 중에 그 중국 피가 안 섞인 사람이 그것도 확률적으로 봤을 때 몇 프로나 될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중국 피가 섞여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 맞아. 송씨. 송씨도 중국 성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정말 어처구니 없네. 저는 또 왜 친중인가 그랬더니만 성씨 때문에 친중이다. 말도 안 되는 정말. 예. 그러니까 무식한 애들을 당할 수가 없어. 제일 무서운 게 무식한 애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정칠님 중요 정책별 토론 한동훈하고 하면 대박 날 듯 미래의 지도자가 누구인지 설명할 듯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국면에서는 뭐 TV 토론을 하니까 뭐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요? 근데 뭐 여태까지 토론을 제안했지만 다 도망다녔잖아요, 이재명이. 뭐 이재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도망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이재명의 이 무죄 판결이 지금 여러 방면에 이 뭐야, 역풍을 불어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헌재에도 이 이재명의 역풍이 굉장히 세게 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방송하면서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산불 형장자는 이재명, 주민 그 잠바로다가 휘갈기 잠바로 싹 휘갈기는 그거 보여드렸잖아요. 콩이야 보려니 우리 시댁도 송씨인데. 예.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말이 안 된다니까. 예. 아니 중국 성씨가 또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고 우리 안에도 뭐 중국 피가 어떻게 섞여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일본 피가 섞여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예? 우리 막 20대, 30대로 막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뭐 고려시대, 신라시대, 고려시대, 고구려시대, 뭐 조선시대 막 거슬러 올라가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너무 백이민족 강조하면 안 된다. 뭐 순혈통이다. 이런 거 강조하면 안 된다. 제가 그 뭐야 재미있는 짤을 갖다가 하나 그 저희 단톡방에 올려주신 분이 계셔갖고 그거를 갖다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걸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그거를 이해를 하시려면 일단은 요 두 영상을 갖다가 한번 좀 보셔야 돼요. 제가 두 영상 그 이재명이 그 화재 현장으로 가서 일어난 해프닝이 이제 두 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저렇게 갖다가 영양에 갔는데 보셔야 됩니다. 일부 잠깐만요. 네. 제가 영상을 일단 올리고 이 잠바로 이제 후려 갈기는 그 장면인데 저렇게 영양에 갔는데 일부 시민이 저렇게
음? 옷을 위협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저기가 영양이라는데 네. 저 주민이 실제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좀 피해를 입은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영양군인데요. 지금 산불이 안동 이어서 영양, 청송 여기까지 지금 계속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 저 주민분이 작년에도 이 산불로 집을 잃었대요. 이번에도 또 집을 잃으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오니까 항의 정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용감한 것 같아요. 저희들보다 용감한 것 같아요. 그냥 잠바로 면상을 갖다가 한번 때리고 또 이거 한번 보세요. 불 끌어가자. 재명아 사진 그만 찍고 불 끌어가자. 자기 차례 다 하셨으면은 지금 불 배 차고 걷다고 있는데 걷다 구해 가자. 아니 나라 걷다 구해 가자. 지금도 못하고 있자. 불 구해 가자. 자, 다 정리되거든 합시다. 누구야? 다 됐어요? 불 타고 있다. 참고 안해. 3일째 타고 있다. 3일째 불 타고 있다. 3일째. 안 쓰고 불좀 구해 가자. 불좀 구해 가자. 여러분 정신차. 왜 그런 이야기하냐? 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뭐 이런 현장에서도 저런 정치적 행위들이 벌어져서 얼마나 다급하면 저럴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3일 전, 불좀 구해자. 자, 그럼 저희가 부장님 들어가서 사진 찍어 가자. 지금 역대급 한 번도 겪지 못한 산불이 경상북도 지금 서울 절반을 면적을 잿더미로 만든 저 산불. 이재명 대표가 무죄 이후에 바로 현장에 갔는데 강지현 변호사님 현장에 봤듯이 뭔가 지금 뭐 이재명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많이 격양돼 있어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어저께 무죄 선고를 받고 이제 민생 행보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면서 산불 현장을 찾았는데 예. 주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진정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표 광화문 앞에서 방탄조끼 입고 회의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에 대한 살해 협박이 어제의 무죄 선고로서 갑자기 사라진 것인지 그 부분부터 묻고 싶습니다. 산불이 계속적으로 강하게 커지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 어제도 이재명 대표 선고하는데 그 법원 앞에 도열해 있는 모습들 우리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셨거든요.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무죄 선고가 났다고 민생 행보를 하는 것이 얼마나 보기에 좋지 않습니까? 본인의 진정성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지금 저 목소리가 진정한 목소리라는 것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깊이 새겨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때문에 열받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불난 지가 언젠데 자기가 이제 무죄 받으니까 이제 됐네. 한번 이제 한번 휙 둘러볼까? 그래갖고 열받아서 너 불난 지 언젠데 지금 내려오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게 작년에 2025년 예산을 갖다가 통과할 때 어떻게 했느냐. 이 재난지원금을 2조를 갖다가 깎았다고 그랬잖아. 2조인가 1조인가 2조인가 제가 엄청나게 깎아갖고 돈이 없어서 그 기사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예산이 없어갖고요. 소방서 아저씨들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운대요. 집행할 예산이 없어갖고 이 화마하고 싸우면서 그냥 컵라면 먹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정말 이런 현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왜 중요하냐면 예산을 갖다가 재난 지원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책정을 해놨으면 즉시 바로 불이 나고 그냥 바로 지원해 갖고 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돈을 지금 지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추경을 해야 되는데 추경은 뭐예요? 합의 봐야지, 뭐 조건 따져야지, 못 따야지, 국회 통과시켜야지, 또 토론해야지. 하세월이야. 추경하면 하세월이에요. 그러니까 열받지 않겠습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게요. 2조 4천억. 아이고, 콩이야보리아님 정확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조 4천억. 정말 어마무시한 예산을 깎았네요. 자, 근데 저희 그 단톡방에 보내주신 분들이, 그러니까 채널에 의해서는요, 요게 좀 민감하기 때문에 요거 편집을 좀 한 것 같아요. 아까 보면 이렇게 좀 툭툭 끊기잖아요. 그 영상이. 그랬는데, 요거를 갖다가, 보내주신 분이 계셔갖고, 정말, 이런 영상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짤을 잘 만드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쇼츠 영상인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죠? 정말 미치겠어. 정말 미치겠습니다. 아주. 예. 정말 세상에 날고기는 사람들이 날고기는 사람들이 많다. 요걸 갖다가 어떻게 또 이렇게 만들어서 뿌리는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반 잘랐대요. 콩이야보리아님이 예. 중국성 TJ 채님, 아이고 또 미국에서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송 감사합니다. 예, 오두막님, 오늘 쉬는 날이라 속보방송 실방으로 봅니다. 아이고, 또 우연히 또 이렇게 아다리가 잘 맞았네요. 예. 콩이야버리니 우리 시댁도 송씨인데, 예. 그리고 희제이 셰님, 저도 제 원래 성이 동씨 맞아. 우리 동정민 앵커라고 있잖아요. 채널에 동씨도 중국성.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맞아. 남편의 패밀리 네임을 따라가니까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공이야보레님 저럴만 하지. 어디라고 가 싸다기를 후려갈기고 싶다. 예. 민트님 그구들아. 그럼 자범 이재명은 순수 열통이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김시성이 제일 많거든요. 근데 김시성 중에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오래된 성씨는 그런데 조선시대에 어떻게 했느냐. 노비가 면천을 하면 제일 많이 성을 바꾼 게 김씨라고 그래요. 김씨가 제일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따지면 안 된다는 거지. 아니 뭐 친중이다 그러면 뭐 정말 뭐 문재인처럼 우리가 원전을 폐쇄하고 기술자를 갖다가 다 중국에 갖다 바쳤다. 기술을 갖다가 중국으로 다 빼돌렸다. 그러면 우리가 친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 한동훈이 뭐 그런 짓을 했습니까? 중국에 무슨 유리하게끔 무슨 짓을 했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친중 프레임이다. 네. 콩이야부리아님, 지 감정 다 드러내고 이재명은 절대로 안 될 인간입니다. 아니 이미 자기가 대통령인데 뭐 욕을 하든 말든 본인은 자기가 이미 대통령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기자들이 있는 데서다 욕을 갖다 내뱉고 막 그러지 않을까요? 조심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 헨리송이 조금 있으면 욕해요. 예. 주니키님 하이라이트는 욕. 예. 예. 그러니까 채널에 의해서는 이제 편집을 한 것 같고 채널에 이거 몰랐을 리가 없는데. 예.
그래서 제가 쇼츠 영상 짤로 보여드렸다. 오렌지지님, 이재명 산불 현장 가서 본성이 드러나네요. 기자들 카메라에 찍히는데 씨발놈이라고. 예, 욕도 했어요. 이런 인간이 대통령 되겠다고 참 어이가 없습니다. 조니키님, 저런 인격을 가진 자는 대통령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뭡니까? 예, 김치국도 적장 마셔라. 저도 사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 팩트를, 나와 있는 팩트만 봐도 알지 않아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재명을 지지할 수 있는지.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아니,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너무 민주당이 어이가 없는 게요. 제가 그 X에 뭐 온갖 게 다 돌아다닌다고 그랬죠. 옛날에 트위터.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박찬대가 지금 뭐라고 그러느냐. 박찬대, 산불 피해 지원할 테니 마은혁 임명해라. 이 영상이에요. 사진이 아니라 영상이 게 돌아가는 건데 제가 이제 캡처를 했기 때문에 멈춰 있는 거죠. 실제 영상이다. 재난 피해와 마은혁을 바꾸자고 한다. 작년 예산에서 임시 재난지원금을 0원으로 만들어 소방대원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데 예산 줄 테니 마은혁 임명하랜다. 이게 이재명의 잔혹합니다. 딜하는 거야, 지금. 딜치는 거야. 아니, 지금 재난을 당한 사람들은 전 재산을 다 잃은 거잖아요. 아까 후려친 사람, 그 사람은 2번이나 집을 잃었다고 그랬잖아요. 불 때문에.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두고 국민을 볼모로 잡아갖고 마은혁하고 맞바꾸자, 물물교환하자. 우리가 추경 예산 동의할 테니까 우리 맞바꾸자, 마은혁하고. 아니, 이런 쓰레기 같은 발언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런 거를 갖다가 창피한지 모르고 그냥 한다는 게 문제야. 예? 아니, 그게 창피하거나 그게 참 어처구니 없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오로지 지금 이재명만 무조건 대통령이 되면 된다. 지금 이 생각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거든요. 지금 이재명하고 민주당은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정칠님, 서해 초대연구점을 조명희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할지 궁금합니다. 쉐쉐죠, 뭐. 쉐쉐죠. 상관하지 말라. 우리 그냥 쉐쉐이라고 하죠, 쉐쉐? 쉐쉐? 네, 이정칠, 박찬대 말이 아니고 조명희,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정칠님 얘기가 맞는 게 민주당에서 나오는 모든 얘기는요, 이재명의 허락 없이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재명의 허락 없이 절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요, 김정은 허락 없이 대놓고서 무슨 성명을 발표하거나 뭐 외무부 장관이 뭐 무슨 사인을 하거나 뭐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김정은의 사전 허락 없이 예를 들어서 우리 왜 국영방송이라고 하는 그 여자분 뭐 오늘도 뭐 김정은 수령께서 어쩌고 저쩌고 그분은 끝까지 잘 붙어 계시대. 근데 실질적으로 그 여자분 앵커 있잖아요. 그분이 북한 서열 굉장히 높대요. 거의 한 12 정도 된대. 굉장히 서열이 높대요, 그분이. 그런데 그분이 그 북한의 공영방송에 나와갖고 김정은 허락 없이 엄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당장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말 한마디, 그 모든 말은 이재명이 다 필터링하고 허락했기 때문에 뭐 박찬대건 누구건 다 얘기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찌라시의 오늘의 그 주제, 찌라시의 핵심이 뭐냐면 이게 어디서 돈 거냐? 아이고, 콩이와보리아님, 저도 고향이 경북 상주입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이고, 정말 그러네요. 정말 우리가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김어준 저장소라고, 난 굉장히 이상한 게,
그때 한번 그 김어준이 교통방송할 때 자기가 김어준 전화수는 나하고 전혀 무관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김어준 전화수라는 이게 이제 X에 계속 하루에 한 15개 정도 올라와요, 글이. 거기 보면요. 이건 김어준하고 관계가 없을래 없을 수가 없어. 이게 어떻게 없는 거죠? 도대체 이런 정보를 어디서 얻죠? 만약에 김어준하고 관계가 없다. 그러면 보통 사람이 이런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찌라시를 얻을 수 있나요?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김어준 저장소라는 이 아이디가 김어준과는 전혀 무관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간다. 자, 여기 지금 올려온 얘기가 이제 그대로 그럽니다. 헌재 찌라시, 실제라면 심각한 상황에서 찌라시를 2개를 올렸습니다. 조금 더 제가 확대해 갖고 여러분 보기 쉽게. 첫 번째 찌라시는 뭐냐? 이 밭이라는 게 뭐 밭글이라고 해 갖고 이게 찌라시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찌라시. 예. 이게 3월 27일 이제 어제죠. 어제 찌라시가 돈 건데 자, 내용을 갖다가 한번 이 2개 다 어제 찌라시가 돌았다는 거예요.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완전 무죄 판결이 선고되면서 검찰의 나머지 기사들도 줄줄이 무너질 거라는 전망.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공들였던 것마저 허위성 없음으로 뒤집힌 것을 두고 나머지 재판 결과 또한 뻔하다는 해석 솔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재명이 뭐 12가지 혐의로다가 뭐 대장동, 백현동, 뭐 대북송금 여러 가지 혐의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데 야 이거 이런 식으로 선거법 이거 가장 확실한 거 아닙니까?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는 가장 확실하게 유죄를 때릴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무죄가 나와버리면 뭐 다른 거 뭐 배장동, 백현동, 뭐 성남FC, 대북송금 말할 것도 없네. 다 무죄네. 자 그런 이제 찌라시예요. 그래갖고 뭡니까? 검찰이 완전 멘붕이 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째가 이제 헌재하고 관련된 건데요. 극단으로 갈린 헌재 내부. 오늘 SBS 임찬종 기자 보도 관련해 TF팀 내에서 정보 유출 건으로 소란이 있었다고. 이게 뭐냐 하면은 제가 이 SBS 임찬종 기자 이분이 그래도 꽤 유명한 기자인 것 같습니다. 꽤 영향력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 SBS의 임창종 기자의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이게 찌라시가 이해될 것 같아서 임찬종 기자가 4분이에요. 뉴스데스크에 나와갖고 4분을 갖다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한번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나머지 찌라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인정님 사악한 죄명이 무죄 나라 망했네. 그렇습니다. 네. 준이기니 김어준 저장소는 김어준이 하는 계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팔로워 수가 엄청 많아 정보는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 어벤져스 바람이 많이 불어요. 여기는 포항인데 불안합니다. 비라도 좀 더 빨리 불이 꺼졌으면 좋겠네요. 김어준은 저런 조잡한 썸네일 쓰지 않고 또 김어준 저장소는 뉴스반장이라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습니다. 뉴스반장. 예,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왜 자기 이름을 쓰는 걸 그냥 놔둘까요? 저 같으면은 이거 뭐야 내 이름을 걸고 유튜브 채널을 한다는 게 저건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분이 의외로 좀 영향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예, 들어보시면 알아요. 예, 한번 들어보시죠. 예, 임찬종 기자입니다.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 변론이 종결된 게 이제 2월 25일이니까 한 달이 넘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물어봤습니다만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네, 사실 재판관들 평의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고가 예상보다 많이 늦어지면서
헌재가 선고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추정도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상황이라면 대체 어떤 겁니까? 네, 일단 선고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비춰볼 때 지금 시점에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전원 일치 결정 의무는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견이 있으면 있는 대로 헌재는 결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선고가 이렇게까지 늦어지는 건 8인 재판관 체제에서 탄핵 심판 결정을 선고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유일한 경우인 5대3 교착 상태, 즉 인용 5명 대 기각 또는 각하 3명으로 의견이 갈라져 있는 상황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5대3으로 의견이 갈린 게 교탁 상태라는 건데 왜 그런 건지 설명을 더 자세히 해주시죠. 네, 말 그대로 재판관 8명 체제에서 5대3인 경우에는 탄핵 심판 종국 결정을 선고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률적으로만 따지면 인용 5명 대 기각 또는 각하 3명이면 기각 결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인용 의견이 탄핵 정족수인 6명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8명 체제에서 5대3 기각 결정을 선고할 경우 9번째 재판관이 임명되었다면 결과가 뒤바뀌었을 수 있다는 실질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임명됐어야 할 9번째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다면 6대3이 되어 파면이 선고됐을 것이고 반대로 9번째 재판관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냈다면 5대4로 기각됐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헌재도 이런 문제를 의식해 지금까지 8명 재판관 체제의 탄핵 심판 등에서 5대3 결정을 선고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국회가 지명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헌재가 2차례나 지적한 상황이라 5대3으로 의견이 갈려 있다면 9번째 재판관 의견 없이 선고하기는 더욱 어려울 겁니다. 정말 가정입니다만 이렇게 의견이 갈려 있어서 정말 이제 선고가 지연되는 거라면 재판관 이제 2명이 퇴임하는 4월 중순 이전에 선고를 할 수 있긴 있는 겁니까? 네, 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는 어떻게든 선고하기 위해서 헌재는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정 선고 없이 2명이 퇴임하면 재판관 총원이 6명이 돼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후임 재판관 임명 등을 놓고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지금 5대3으로 의견이 갈려있는 상태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곧바로 선고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4월 18일까지 어떻게든 이견을 더 좁힌 후 선고하기 위해 노력할 걸로 보이는데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이견 해소를 위한 시도 때문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찬종 기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바로 이 방송입니다. 찌라시에서 언급한 임찬종 기자의 그 얘기는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죠? 좀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걔네들이 선고를 안 하는 게 아니지 못하는 거다.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 임찬종 기자의 논지가 굉장히 우리가 여태까지 알던 측면하고는 좀 새로운 측면에서 잘 정리를 해줬다. 근데 이제 찌라시 내용이 뭐냐? 자, 지금 방금 보신 오늘 SBS 임찬종 기자 보도 관련해 TF팀 내에서 정보 유출건으로 소란이 있었다고. 김복형, 정형식, 조한창 이분 우리가 보수로 알려진 분들이죠. 재판관 어제 이재명 재판은 사법부에 커다란 오명. 우리 보고 알아서 따라오라는 거냐? 불만 폭발. 문영배에게 절대로 대통령 탄핵 인용 안 한다. 못 박음. 그랬더니 문영배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문영배 이미서는 그렇다면 우리 퇴임까지도 심판 안 내리겠다. 버티기. 이 찌라시입니다. 이 찌라시가 여의도에 쫙 돌았다. 어제 27일 날. 와, 정말 갈수록 가관이지 않습니까? 예. 안은희님, 날씨가 왜 이렇게 오늘도 바람이 많이 불어요? 여기는 포항인데요. 불안합니다. 비라도 좀 더
와서 빨리 불이 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주연채님, 25년 3월 26일, 거짓말, 죄가 안 돼요. 마음껏 해도 됩니다. 정말 답답한 상황이 이렇게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쭈니키님, 한동훈 거의 품절돼서 내일 도착한대요. 예, 어쨌든 도착만 하면 되죠, 뭐.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임찬종 기자가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 뉴스 영상이 있잖아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분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가 이거잖아요. 왜 판결이 안 나오느냐? 일단은 이거 가능성.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자, 5대3 기각을 결정할 거냐? 그런데 임찬종 기자 말에 의하면 뭐예요? 5대3 기각이 여태까지 헌재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8명일 경우에 5대3 기각.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원래 9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8명이 아니라 9명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 한 명이 9번째가 마은혁 아닙니까? 마은혁이 들어왔으면 이게 뭐야? 6대3으로 파면 결정이 나야 될 건데 그래서 5대3 결정을 헌재가 역사 이래로 헌재가 생긴 이래로 한 번도 5대3이라는 결정을 갖다가 해본 적이 없다. 그럼 뭐야? 1번은 일단 물 건너갔다는 거잖아요. 자, 1번은 아니다. 그러면 2번. 그거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 앵커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어쨌든 퇴임 전까지 어떻게 판결은 하고 퇴임한대요? 그랬더니만은 어쨌든 노력을 할 거다. 왜? 만약에 그냥 결정을 안 하고 퇴임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두 가지 상황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그 기자분 말씀대로 6명으로 돼버리잖아요. 그럼 6명이면은 이제 심의가 불가능한 거죠. 스탑이 돼야 되죠. 그럼 뭐예요? 6명이 아니면 인원을 보강해야 되잖아요. 자, 보강한다는 건 의미는 뭡니까? 3명을 보강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첫 번째, 원래 마은혁을 갖다가 임명할 거냐, 아니면 할 거냐. 이제 그 문제가 하나, 그러니까 국회에서 3명의 TO가 있는데 2명만 임명하고 1명을 보류했잖아요. 여야 합의가 안 됐다고 해갖고. 그런데 이게 뭡니까? 문영배 이미선은 그 대통령 TO거든요. 그럼 현직 대통령이 없으니까 대통령 대행이라도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마은혁을 갖다가 설사 임명해 준다 하더라도 이쪽에 완전 윤통 사람을 갖다가 2명을 갖다가 대통령이 임명을 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확실한 기각이죠. 기각 아니면 각하가 되겠죠.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옵션 재판관 2명 결정 안 하고 퇴임할 거다. 이것도 거의 가능성이 없다. 1번도 가능성이 없고 2번도 가능성이 없다. 그럼 뭡니까? 이제 3번만 남는 거죠. 자, 3번은 뭐예요? 이게 6대2로 6대2로 파면이건 7대1로 파면이건 8대0으로 파면이건 파면을 하든지 아니면 기각각하 뭐 4대4가 됐건 3대5가 됐건 뭐 어쨌든 기각각하 어쨌든 결정을 갖다가 해야 될 거다. 그런데 그러면 결정이 어떻게 날 확률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뭐야? 이 찌라시 내용을 보면은 5명은 확실히 인용이다. 그리고 3명은 열받았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핵심 얘기는 그거 아닙니까? 5명은 확실히 기각이고 3명은 열받아갖고 우리 이거 인용 결정 못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쨌든 간에 그 전에 선고를 해야 돼. 18일 전에 선고를 하고 퇴임을 해야 돼. 자, 그래서 계속 지금 평의회를 해갖고 어제도 열리고 오늘도 열리고 계속 토론 중에 있어. 근데 왼쪽에 있는 5명, 그러니까 정계선부터 김영두까지는 확실히 인용이야. 끌어내려야 된다는 거야. 자, 이 3명
오른쪽에 있는 3명, 김포경하고 부터 조한창, 그거 못 해주겠다. 인용 못한다고 못을 박았다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논의를 계속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한다고 했을 5대3 기각은 없다고 그랬어요. 여태까지 5대3 기각은 없다. 왜? 한 명이 들어왔을 때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헌재에 큰 불씨를 남기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쪽이 설득당하겠습니까? 6명이 설득당하겠습니까? 3명이 설득당하겠습니까? 저는 3명이 설득당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5명보다는. 예. 그래서 굳이 이 케이스를 본다면 그 세상에 지금 뭐 세간의 돈 뭐 5대3으로 기각될 거다. 그 얘기는 좀 설득력이 없다. 실질적으로 그 헌재 입장에서 봤을 때 오히려 헌재 입장에서는 그냥 8대 0으로 만약에 인용이 되면 8대 0으로 아마 인용이 될 거예요. 아니 그 중에 한 명만 넘어오겠습니까? 설득당하면 3명이 다 설득당하든지 어떻게 뭐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거의 8대 0으로 인용이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그 뭐죠? 그 논의는 엄청나게 오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금요일이 4일이잖아요. 4일보다는 11일 날이 더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그 스케줄을 보여드릴 때 4일이냐 11일이냐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오늘이 28일 금요일 아닙니까? 근데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은 4일보다는 18일은 이제 퇴임하는 날이니까 그 주간은 못할 거고 대개 금요일 날 한다 하면 2주 후에 11일 날 제가 서울에 있을 동안에 역사적인 발표가 있지 않을까. 4월 11일 유력하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찌라시 있잖아요. 야, 찌라시에 근거하고 또 그 제가 보여드린 지금 어제 여의도를 확 돌았다는 뿌려졌다는 이 찌라시. 자, SBS 임찬종 기자하고 이 찌라시 내용을 갖다 종합해 보면 제가 지금 설명한 뭐 갑론을박이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뭐냐 인용 확률이 더 크다. 5대3은 없다. 5대3이 없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이게 뭐야? 어쨌든 8대 0으로 합의를 본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3명이 넘어오는 게 확률이 많겠죠. 그러니까 8대 0으로 기각이 되는 게 아니라 8대 0으로 인용이 될 확률이 훨씬 높다. 그래서 윤통은 끌려 내려올 거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인용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항상 그 얘기한 대로 지금 이재명이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법 리스크하고 막 이렇게 맞물려 가지 않겠습니까? 누가 더 대법원이 더 빠를 거냐, 뭐 아니면은 이 대선이 더 빠를 거냐 이거 갖고 한참 이제 또 그게 좀 논쟁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데 만약에 그게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 했을 경우에 우리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국힘에 들어가서 그거를 한다. 그러면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저는요, 정말 그 이재명의 실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몇 번째 살아 들어온 겁니까? 일단은 권순일. 그때 저희가 충격 먹지 않았습니까? 이거 뭐 보나마나 경기도지사 내려와야 되는데 무슨 거짓말도 뭐 가짜 거짓말, 진짜 거짓말 이래가면서 말장난치는 바람에 결국 무죄로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유창원 완전 구속돼 갖고 수사하면은 한 30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그것도 기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땐 기적적이죠. 걔네들이 생각할 때는 당연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미 다 편을 짜놓고 손을 써놓고 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때 또 저희가 놀랬습니다. 구속이 안 된 거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도 똑같잖아요. 사실 또 한 번 놀란 건 뭐냐면 이번 전에 위증교사예요. 그 위증교사가 무죄가 나왔잖아요.
어떻게 이게 무죄가 나올 수가 있죠? 그 위중교사가. 근데 위중교사의 그 재판관이 누구였습니까? 지금 대장동 백현동을 뭐 이렇게 다 묶어 갖고 지금 심리를 하고 있잖아요.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그 어마어마한 하나씩 쪼개도 지금 굉장히 긴 사건인데 제가 볼 때 그건 한 5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그 판사가 똑같이 이번에 위중교사 판결을 했는데 어떻게 판결했어요? 무죄로 판결했잖아요. 정말 그것도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뭡니까? 1심에서는 징역 1년, 징역 1년은 굉장히 센 거거든요. 선거법 위반 중에. 그런데 1심을 갖다가 왕창 뒤엎고 100% 무죄를 갖다 때렸잖아요. 여러분 이게 한 번은 어쩌다가 운 좋아서 그랬다고 칠 수가 있어요. 근데 케이스가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정말 기상천외한 케이스가 벌써 4번 아닙니까? 4번. 이 4번 이렇게 반복이 되면 그럼 5번째는 뭐겠어요? 5번째는 이재명이 헌재에서 판결을 갖다가 인용 판결을 내갖고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그게 5번째 미션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의. 저는 5번째도 이재명의 생각대로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재명의 실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자. 왜? 이게 4번씩이나 결정적인 사건에서 기사회생, 그야말로 기사회생. 해갖고 한 번은 기사회생이 될 수 있어요. 운이 좋아서. 근데 이게 4번을 기사회생했다는 거는 이게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실력이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력이 그게 뭐 돈이건 권력이건 인맥이건 간에 분명히 이거는 실력이다. 이재명의. 그러니까 이번에 윤통을 갖다가 끌어내리는 것도 결국은 이재명의 실력으로 끌어내려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예. 김신혜무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선불 지원할 테니 마은혁 임명하고 윤석열 파문하라고 민주당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뉴데일리 TV 썸네일 떴어요.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렸죠. 예. 지금 이거 그 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 예. 정말 기가 막히다. 그래갖고 이거 동영상으로 이게 짧은 동영상으로 해갖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박찬대 선불 피해자 지원할 테니 마은혁 임명해라. 이렇게 해갖고 바꾸자. 물물교환하자. 지금 이러고 있답니다. 예, 준이키님 선불 지원을 가지고 정치적 딜을 해. 예, 정말 한심 들었습니다. 헨리성님, 김영수와 김한바의 돈이 사법 내에 깔려 있어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야 뭐 진실을 모르죠. 하지만 어쨌든 4번을 살아왔다. 그러면 5번째도 실력이 있다. 실력으로 끌어내릴 거다. 자, 그렇게 가정했을 경우에 저는요, 우리가 좀 보자. 이걸 좀 봅시다. 지금 이재명은 무슨 수를 써더라도 끌어내릴 겁니다. 자, 오늘 지금 어떤 얘기가 돌고 있냐면 이거 뭐야? 헌재고 자시고 간에 그냥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김영문 얘기가 개헌을 통해 국민투표로 파면한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가능성이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높고 가장 효과적인. 그러니까 헌재고 뭐고 헌재 패싱해버리고 그냥 바로 여기가 뭐예요? 200명만 넘으면 헌법 개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법 개정해갖고 임기 단축을 갖다가 완전히 빡 임기 단축해갖고 정족수 200명 그렇게 해갖고 개헌을 통해서 그냥 파면시키자 국민투표로. 지금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거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면 된다. 왜? 줄탄핵을 하면 돼. 쌍탄핵 얘기했잖아요. 국무총리 탄핵 또 무슨 뭐 그다음 순위 탄핵, 경제부총리 탄핵, 교육부 장관 탄핵 쭉 탄핵을 하면은 이 국무위원이요. 이거 성원이 되려고 그러면 그 과반 이상이 돼야 된대요. 국무위원회 과반 이상이 있어야 이게 성원이 돼서 가결을 할 수가 있는데 줄탄핵을 하고 다 직무정지를 시켜버리면 그거는 그냥 그 누가 그러면 이니셔티브를 주느냐?
특검법을 자동으로 확정할 수 있다는 거야. 왜 거부권 행사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뭐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냥 공포하면 된다는 거야. 특검법 하기로 했습니다. 땅땅땅. 그래갖고 정부를 완전히 마비시켜갖고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갖고 지금 뭐 플랜 B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개헌을 갖다가 밀어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개헌은 그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개헌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거죠. 이 개헌은 뭐예요? 무조건 윤통을 끌어내리기 위한 개헌입니다. 한동훈 대표처럼 무슨 뭐 합리적으로 뭐 87 헌법을 뜯어 고쳐갖고 유신 그걸 다 빼갖고 이런 개헌이 아니다. 예? 이 지금 민주당에서 밀어붙이려는 개헌은 그냥 오로지 윤통을 갖다가 끌어내리기 위한 개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회를 무력해서 줄타내 가면은 실질적으로 그것도 실현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분위기를 자꾸 조성한 이게 누구를 압박하는 겁니까?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세 사람을 압박하는 겁니다. 네, 뭐 김복형, 전현식 뭐 그런 분들을 갖다가 압박을 하고 니네들이 버텨봐야 우리가 그냥 헌재 패싱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니네들이 그냥 합의를 봐라. 8대 0으로 합의를 봐라. 이렇게 하고 겁박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 무슨 수를 써든지 간에 할 거다. 그리고 그거는 가장 확률 높은 거는 4월 11일이다. 그때 윤통이 끌려 내려오는 날이고 그게 조기 대선이 시작되는 날이 4월 11일 확률이 너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게 조기 대선이 정말 실현이 됐다. 그랬을 경우에 한번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어제 이게 그 3대 여론조사 기관 NBS에서 발표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 네 군데서 발표하는 거 종합해갖고 자 이재명이 31이에요. 그럼 뭐야? 김문수, 홍준표 뭐 865 도토리 키재기로 고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없다 모른다가 지금 34% 이재명보다 더 높죠. 31보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제가 그랬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되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뭐냐? 한동훈 대표가 신당 창당하는 게 플랜 A. 제일 깔끔하고 세술은 세부대. 제일 깔끔한 플랜이 한동훈 대표 신당 창당.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제일 깔끔하다. 그런데 주변에서 한동훈을 갖다 친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안 도와준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어쩔 수 없이 걔네들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하자는 건 뭐예요? 국힘에 향수에 젖은 국힘에 꿀단지가 있는 국힘에 들어가서 대선 후보가 돼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플랜 B, 한동훈의 플랜 B로 그러면 권성동하고 손을 잡고 한동훈은 대통령이 되고 권성동은 당대표가 되고 예, 현실주의자 권성동이 충분히 이 조건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플랜 A와 플랜 B를 갖다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현실을 좀 보자고. 현실.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 여러분 지금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예요? 이 뭐 시장, 구청장 이런데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4월 2일 날 하는데 4월 2일 구로 구청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자유통일당 지원 유세를 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자유통일당 이강산 그리고 앤드 국민의힘 윤상현 해갖고 뭐 한다는 거예요? 뭐 3월 28일 날 뭐 유세가 있다. 현대백화점 앞에 뭐 홈플러스 앞에 신도림역 이렇게 해갖고 아니 자통당 후보를 갖다가 국힘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현장 유세를 지금 같이 하고 이렇게 포스터를 갖다가 아예 만들어 갖고 자통당 N 국민의힘 이렇게 포스터를 말고 지금 배포를 하고 SNS에 다 뿌리고 있다. 여러분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서도 부산 이게 뭐예요? 거제시장이 보궐선거를 해요. 그게 결혼이 돼갖고 똑같이 4월 2일 날 거제도 시장 거제시에 후보를 하는데 누가 갔느냐? 거기 나경원도 가고 전향길도 가고 지금 그렇게 김기현도 가고 그렇게 있습니다.
전향길이 왜 꼈을까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뭐 국힘의 후보기 때문에 뭐 나경원이 가고 김기현이 가는 건 이해하겠습니다. 예. 선거운동 해야죠. 근데 전향길은 왜 거기 가서 손을 번쩍 들고 있죠? 정말 이 국힘의 분위기 아시겠죠? 제가 뭘 걱정하는지 아시겠죠? 이 국힘의 분위기에서 한동훈이 움직일 어떤 그런 여지가 있습니까? 한동훈을 웰컴할까요? 한동훈을 갖다가 대선 후보로 세울까요? 자, 여기 기사가 어떻게 떴느냐 하면 이렇게 떴습니다. 구로구청장 보선, 국민의힘 자유통일당 지원 유세. 야, 여기 보면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등에 참석, 강경 보수 세력에 힘을 보탰지만 다른 당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유세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여태까지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야. 근데 지금 뭐예요? 아예 대놓고 윤상현이 자통당 후보에 가서 선거 유세를 현장 유세를 하고 있다. 자통당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등을 통해 자유통일당과 국민의힘은 한 배를 타고 왔다. 한 배를 탔다는 거예요. 제가 열받아갖고 목이 다 막힙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 예? 4월 2일 그 보궐선거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한번 좀 우리가 좀 정확히 봅시다. 서울에서는 자통당 지원 유세를 윤상현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예 국힘의힘이라고 바꿔갖고 그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자유통일당과 국힘의힘은 당이 하나다. 한 당이다. 전향기를 갖다가 불렀습니다. 전향기를 왜, 이 윤통의 대명사 아닙니까? 전향기리? 아니, 계엄령을 갖다가 개몽령이라고 주장하면서 온갖 뭐 세이브 코리아 통해 갖고 그렇게 선동하고 있는 게 지금 전향길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국힘은 윤통을 갖다가 버릴 수 없다는 거잖아요. 버리는 건 고사하고 우리는 윤통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 그 상징이 전향길 아닙니까? 전향길이 뭐 윤통을 위한 뭐 국민 대변인 뭐 거기에 또 나와갖고 2030 애들을 갖다가 세이브 코리아에서 리크루트 해갖고 지금 20만 명이 넘게끔 무슨 국민 변호인단 거기 가입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젊은 애들이 3분의 1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7만 명 정도가 세이브 코리아에서 넘어온 젊은 애들 같습니다. 자, 그런 정말 수국골통의 대명사 전향길인데 이 전향길이요. 국힘의 유세유장에 뻐젓이 나와갖고 손을 번쩍 들고 만세를 부르고 있다. 아니 지금만 이런 상황에서 아니 어떻게 한동훈 대표가 조기 대선은 지금 만약에 4월 11일 날 발표가 나면 그때부터 2달이에요. 바로 시작이라고. 조기 대선은 바로 시작이에요. 그런데 분위기라는 게 어떻게 오늘 막 이랬다가 내일 조기 대선 땅 한다고 그래갖고 막 백할수도 확 해갖고 윤통 막 잘라내고 전향길 잘라내고 막 윤상현 잘라내고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 분위기 전환은요. 시간이 꽤 오래 걸리면서 분위기 전환이 돼야 되는 게 그 분위기 아닙니까? 아니 어제까지 윤통을 그렇게 막 빨아대고 뭐 우리하고 한동훈 너무 싫다 뭐 친중이다 뭐다 하고 한동훈 오지 마라 쫓아내야 된다 하고서 막 욕을 하다가 조기 대선 탁 시작한다고 4월 11일 날 발표나자마자 한동훈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윤통은 나쁜 놈입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도대체 하루 만에? 근데 선거하는 건 딱 2달밖에 안 남았어. 2달 안에, 그러니까 2달도 안 남은 거죠. 60일도 안 남은 거죠, 사실은. 예? 그게 55일일지 50일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왜? 이재명은 무조건 땡기려고 그럴 거야.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그 대법원 판결하고 이게 붙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대선 날짜를 하루라도 일주일이라도 더 땡기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60일이 아니에요. 그게 55일이 될지 50일일지 모르죠. 근데 어떻게 그 한 달 반, 한 달 20일 만에 이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 수가 있죠? 이 국힘의 이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 수가 있죠? 그런데 왜 아직도 그 친한동훈, 한동훈 주변에서 한동훈이 대통령이 되길 원한다 하는 그런 정치인들, 그런 유튜버들은
왜 아직도 한동훈을 갖다가 국힘에 들어가서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지랄을 떨고 있죠? 정말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아니, 지금 이 현실을 보라고, 현실을. 자통당하고 하나래잖아. 한목미래잖아. 예? 자통당하고 국힘은 한목미래잖아. 그래서 지원 유세를 같이 한다고 그러잖아. 예? 아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그렇게 3개월 넘게 구구절절히 얘기한 걸 그 이해가 안 가십니까, 그게? 제가 그랬잖아요. 왜 신당 창당을 해야 되느냐.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왜? 중도는 절대 국힘을 찍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뭐예요? 국힘은 이미 재통당하게 먹혔고, 이미 극우 정당이 됐고, 이런 그 온건 보수는 더 이상 국힘을 지지하는, 아니, 저도 온건 보수입니다. 여태까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18세에 성우권을 가진 이래로 무조건 나는 국힘을 찍었다. 묻지마 투표를 했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국힘 안 찍는다. 왜? 내가 알던 국힘이 아니에요. 옛날에 국힘이 아니란, 보수 정당이 아니란 말이야. 지금은 뭐야? 자통당한테 먹힌 그런 극우 정당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찍습니까? 극우 정당을. 아니, 내가 자통당을 찍었습니까? 절대 못 찍죠. 제가 뭐 조현진의 태극기 부대를 찍습니까? 절대 못 찍죠. 예? 똑같습니다. 지금의 국힘 절대 못 찍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절대 안 찍는다. 중도는. 자, 그러면 개딸은 찍느냐? 그러면 뭐 그 이재명은 찍느냐? 중도는 절대 안 찍죠. 아니, 어떻게 맨정신 갖고 이재명을 찍을 수 있습니까? 화재현 가서 욕이나 하고 있고 자기가 대통령 된 것처럼 거드럼피고 뭐 무죄 받았으면 뭔가 온갖 겁박을 해갖고 뭐 별짓을 다 할, 어떻게 찍습니까? 뻔히 하는데 12개의 범죄 행위 뻔히 하는데 어떻게 찍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이 신당 창당을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중도좌파는 민주당을 찍을 수밖에 없어요. 왜? 국힘은 때려주고도 못 찍으니까. 아니, 그 계엄당을 어떻게 찍습니까? 예? 그 극우들을 어떻게 찍어? 어떻게 김건희를 어떻게? 여러분, 국힘을 찍는다는 거는요, 김건희를 찍는다는 거예요. 김건희를. 예? 아니, 여러분 정말 이 맨정신 갖고 이 김건희를 갖다가 찍을 수 있습니까? 다시금 그 김건희를 갖다가 추대해 갖고 그게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 윤통이 문제가 아니라, 아니, 윤통을 갖다가 비호하고 윤통을 추대한다는 건 뭐예요? 윤통을 다시 살린다? 윤통으로 똘똘 뭉친다? 그건 뭡니까? 김건희로 뭉친다는 거죠. 아니,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김건희는 뭐라고 그럽니까? 김건희는 책 사고, 주술 사고, 그 윤통은 뭐예요? 그냥 허수아비고 바보고, 김건희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윤통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용산을 장악하고 있는 게 지금 김건희라니까요. 윤통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야? 그동안 통치는 윤통이 한 게 아니라 김건희가 했다는 거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한동훈 때문에 지금 진짜로 죽으려고 하더라고. UIP2라는 거 들어봤냐고. 윤석열이 대통령이라 생각 안 해요. 그 바보는 그 시킨대로 하는 꽁또각시고. 여사가 자기보다 어린애들 갖고 쥐었다 뺐다 하고 시키 먹지.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 그냥 얼굴 마담이야. 권력 구조는 김건희 여사가 제일 세고 그 밑에 십상시 몇 명이 이제 있는 거고.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에 김건희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84.6%. 유노하노다. 빨리 도망가라. 그리고 전화기를 버려라. 가족들도 함께 피신해라. 자기 칭찬해주는 유튜브 보면서 시간 보내고. 내가 저 꼴통이 맞아. 지금 있잖아. 본인이 뭐 잘못했냐고 계속 그러고 있대. 한동훈 누가 제일 미워합니까? 대한민국에서. 김건희잖아요. 1.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그러면 그 나중에 봐봐. 내 말이 만약 틀리면 걔는 망하게 돼 있어. 어떻게 죽나면 보라 그랬지. 목숨이 위협받을 수 있다. 국회 가면 죽는다. 피신하라. 뭐 가족 얘기도 했다는. 김건희가 완전 남자고 성렬이는 완전 여자다.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제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전향길이 그 거제시장 그 운동에 같이 이렇게 지금 쫓아다닌다. 그거를 인정하고 손을 번쩍 들어준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의미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김건희 당이다. 우리는 김건희 당이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김건희 당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갖다가 찍어달라. 지금 이렇게 선거 유세하고 있잖아요. 아니, 전향길의 트레이드마크가 이거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다. 우리 그 미개한 국민들을 깨워주기 위해서 얼마나 민주당이 줄타내가고 예산도 잘라먹고 얼마나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는지 우리는 모르니까, 이 미개한 국민들이 모르니까 그걸 갖다가 깨워주기 위해서 계몽령을 한 거다. 이게 전향길의 논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만약에 그 헌재에서 이걸 인용을 해갖고 끌어내린다. 그러면 뭐예요? 우린 제2의 4.19 혁명을 일으켜서 그냥 헌재를 갖다가 태풍 휩쓸들이 휩쓸어 버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쿠데타 선동을 하고 있는 게 전향길 아닙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선거 유세, 그것도 뭐예요? 아주 나란히 나경원, 김기현이 나란히 이렇게 쓸 정도로 같은 레벨이라는 거잖아. 전향길이 지금 국힘의 레벨이 나경원하고 김기현 레벨하고 같은 레벨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통당을 갖다가 유세하고 있는 윤상현. 여러분, 만약에 이 윤상현이 어떤 분은 이게 뭐 개인의 일탈 행동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게 만약에 정말 개인의 일탈 행동이다. 윤상현이 한 게. 그러면 바로 권성동이 윤리위에다가 제소를 해야죠. 예. 아니, 왜냐면 당이 전혀 다른데 어떻게 그 자통당을 갖다가 더군다나 다른 당도 아니고 자통당을, 예? 자통당을 갖다가 어떻게 같이 선거유세하고 포스터를 갖다가 대문짝한테 만들어 갖고 그렇게 공동 선거유세를 홍보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뭐예요? 아니, 권성동이 재가를 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 이게 그 한 사람의 왜냐면 당을 옮기는 건데, 당을 옮겨가서 유세를 하는 건데, 어떻게 지도부의 그게 뭐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그런 동의 없이, 허락 없이 어떻게 이게 가능한 얘기죠? 아니, 예를 들어서 뭐 동의 없이 했다. 그러면 뭐야? 아니, 당적을 파 나가야지. 아, 그래? 너 자통당으로 가. 이렇게 해갖고 그냥 윤리위에서 출당을 시키던 제명을 하던 이렇게 쳐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짤이 지금 엄청 돌아다니는데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뭐예요? 국힘의 지금 분위기가 다 그렇다는 거잖아요. 우리 당은 자통당이다. 자통당과 우리는 당이 하나다. 아니, 기사도 그렇게 나왔잖아. 한 배를 탔다잖아. 자통당하고 국힘이 한 배를 탔다잖아. 그냥 한 팀이라는 거, 원팀이라는 거잖아. 그 원희룡 좋아하는 원팀, 그놈의 원팀, 예? 원팀이라잖아, 지금. 그런데 그 자통당하고 원팀이 된 그 국힘에, 아니, 도대체 한동훈 대표가 가갖고 뭘 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지금 2달도 안 남았는데, 조기 대선은 2달도 안 남았는데, 거기 가서 뭘 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저는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아니, 김건희를 추종하는 국힘, 거기 가서 한동훈이 뭘 한다?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김건희 지금 한동훈을 갖다가 못 잡아먹어서 난리가 났는데, 예? 이재죽이나 정해죽이나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한동훈을 갖다가 대선 후보로 세운다? 정말 제가 오늘 이번에 그 보궐선거 돌아가는 판을 보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 그 주변에 한동훈을 갖다가 친한동훈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치인들, 그런 유튜버들은 왜 도대체 국힘에 무슨 꿀단지가 있길래 왜 자꾸 한동훈이 국힘에 들어와서 뭐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지 정말 이해가 그럼 한동훈이 국힘 들어가면 대통령이 됩니까? 예?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 당원들이 아무리 당원 게시판에다가 난리를 쳐도 내가 그러잖아요. 국힘의 당원하고요, 민주당의 당원은 수준이 달라요. 민주당의 당원은요, 개딸들이 왁왁왁왁 하면 이재명부터 납작 엎드려갖고 싹싹 빌어요. 예? 그 대표적인 게 그 국회의원 우원식 됐을 때 아닙니까? 추미애를 갖다 밀었는데 우원식이 되니까 우리 다 탈당하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국회의원 뽑을 때는 당원들이 뽑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잖아요. 아주 빡빡 끼잖아요. 당원들한테는. 국힘은 안 그렇습니다. 당원 보기를 갖다가요, 그냥 호구로 봐.
그냥 매달 저도 지금 당비를 갖다 매달 내고 있는데 왜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의사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볼모로 잡혀갖고 매달 자동이체로 당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돈 내는 호구야. 당원들은 뭐냐? 그냥 돈 내는 호구야. 그리고 당원들이 뭐라 그러면 듣지를 않아. 그냥 아니 게시판 표시하면 되지. 그 하루에 글을 갖다가 제안을 해. 야, 2개만 써, 3개만 써. 야, 제안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이야. 왜? 자기네는 밥그릇만 지키면 되거든. 당원이 무섭지 않아요. 국힘의 국회의원들은 왜? 국힘의 당원들이 전통적으로 물러 터져갖고 아무 짓도 못해. 아니, 그게 예를 들어서요. 개딸들처럼 그 민주당의 당원들처럼 문제 있으면 막 전화가 막 불통이 되고 막 폭파가 되고 막 사이트가 막 터져버리고 막 이렇게 돼갖고 그걸 압박을 했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국힘의 당원들도 그렇잖아요.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와커각 좀 떠들다가 안 되면 안 되는구나 하고 또 그런 거 아닙니까? 당원들이요. 무슨 힘이 있어갖고 한동훈을 민다? 아니, 정작 이걸 같이 뛸 사람들이 이걸 띄워줘야 이게 대통령이 되는 거지. 당원들이 뛴다고 이게 대통령이 되나요? 예? 아니,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김한길하고 아삼육이 돼갖고 손을 갖다가 번쩍번쩍 들고 이 지랄을 떨고 있는데 윤상현이 자통당하고 이 지랄을 떨고 다 묵인하고 그렇게 해라 전한길 불러갖고 유세하자. 지금 이런 분위기인데 아니 전한길하고 한동훈하고 이게 섞일 수가 있습니까? 전한길이 지금 스탠스하고 한동훈의 스탠스가 서로 이게 섞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국힘은요, 전한길을 택했고, 국힘은 김건희를 택했습니다. 한동훈을 택하지 않습니다, 국힘은. 근데 왜 자꾸 국힘에 들어가서 대선을 치러야 된다고 얘기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현명한 판단을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찌라시, 어제 돌았다는 찌라시를 X에서 검색하면서 보고 너무 기가 막혀갖고 여러분한테 속보로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여러분이 써주신 글을 잠깐 읽자면 헨리성민, 영민아, 이재명 강국 보내는 것도 국민투표로 하자. 지도부하고 따로 노는 게 아닐까요? 따로 놓으면은 윤상현이 출당이 됐겠죠. 윤리 회부가 돼갖고. 사라님, 이것들이 진짜 미쳤구나. 미친 것 같아요. 주니키님, 전한길과 이병헌이 나이가 같다는 게 이게 믿어짐? 동갑내기예요. 그렇군요. 헨리성님, 이재명도 싫고 국힘도 싫은 사람들 이준석 찍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제3지대 당을 만들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표는 다 이준석한테 간다. 이준석만 그냥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부지리로 강력한 후원자들이 생기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신할머님, 자통당이 국민의힘을 꿀꺽했네요. 진작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한남동에서 그 체포할 당시에 막 들어놓고 난리를 쳤잖아요. 자통당 애들이. 그때 이미 국힘의 지분의 50%는 누구한테 갔냐? 정강훈한테 갔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그런 딜 없이 그렇게 희생을 치르겠습니까? 정강훈이 바보입니까? 그런 딜 없이 희생을 치를까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지분의 50%는 정강훈이 소유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상현이 마음 놓고 난리쳐도 끽소리 못하는 거 아니에요? 헨리성님, 창당 안 하면 힘들어요. 건이 웃음소리. 그렇습니다. 자, 오늘 불타는 금요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다가 저는 잠시 후 7시 반, 5시간쯤 남았습니다. 5시간 후에 7시 반에 정기방송에서 다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